이번에 할 거는 이제 3차 방정식 허근의 성질. 자, 허근의 성질이란 건 뭐냐면 x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존재해요. 이때 이 x세제곱은 1이라는 식에 허근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허근이 하나가 반드시 존재해요. 자, 그러면은 그 허근을 우리가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하는데 이걸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오메가. 읽을 때는. 됐어? 자, 그러면 그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해. 이거의 허근을 왜 오메가라고 하냐? 자, 이거야. x세제곱 플러스,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죠. 그쵸? 1을 이항해서.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의 근은 1과 여기서 1 있죠? 그리고 요거의 근. 맞아요? 그럼 요거의 근이 허근이야, 허근. 실제로 근의 공식 써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죠. 됐어? 됐어? 그래서 그 한 허근을 우리는 오메가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3i일 수도 있고. 둘 중에서 하나야. 그러면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나머지 한 허근은 뭐라고 할까요? 오메가 바. 맞죠? 켤레복소수가 반드시 나머지 한 켤레근이 되는 거죠. 몇 가지 됐어요? 됐어. 그래서 자, 여기에서 나온 근이 1이고 여기에서 나온 근이 이 두 개인 거야.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떤 성질이 생기냐? 자, 오메가는 결국 이거의 근인 거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입한 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대입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그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실제로 이 오메가는 여기서 나온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에다가 대입해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것만 있어? 오메가 바도 성립해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기에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바꿔도 성립해야 돼요. 맞죠? 맞죠? 어차피 같은 해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자, 요거의 두 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잖아. 맞죠? 그럼 두 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두 근의 곱,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1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얘네 둘입니다. 됐어요?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한 겁니다. 식을 변형한 거. 세 번째는 식을 변형한 게 뭐냐면, 자, 아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잖아. 맞죠? 맞죠? 그러면 양변을 내가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 여기는 오메가 제곱되고, 얘는 오메가 분의 1 되죠.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과 어떻다? 같다. 첫 번째 나왔고. 자, 두 번째는 요거. 여기서 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 그러면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랑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랑 같으니까 오메가 반은 오메가 제곱이랑도 같겠죠? 그래서 나온 게 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바꾸고, 그러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로 바꿔도 성립해야 돼요. 맞죠? 맞죠? 실제로 해보시면 같아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봐. 이거 제곱해보,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 제곱하죠? 그러면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나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됐어요? 계산해보시면. 실제로 계산해봐도 나오고, 약간 요거의 성질에 의해서도 나와요. 요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찾는 방법은 실제로 그냥 계산해보는 방법. 또는 아니면 이런 식의 변형을 해서 찾는 방법. 둘 다 가능하다. 사실 얘가 더 편하죠? 얘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 앞에 이 개똥이 같은 것들 숙제를 해왔으면은 앞에 이 문제 있었어. 이거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거 가지고 찾는 거 있었는데 이거 세제곱하면은 무조건 1 돼요. 이게 앞에 문제 이거 있어요. 이거 활용하는. 근데 이게 오메가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됩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x세제곱이 1인 허근에 대한 성질이고, 그러면 x세제곱 1만 아니라 이제 요거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허근의 성질도 존재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이 찾으면 돼요. 원리는 똑같아서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의 두 허근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오메가랑은 얘랑은 다른 거죠? 그쵸? 얘는 실제로 근해 공식 써보면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오메가는 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는 얘입니다. 얘. 그냥 허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오메가를 쓰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얘네 세 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원리는. 근데 이거 문제 풀 때마다 너네 이거 매번 이렇게 해서 찾을 거야? 찾을 거야? 아니죠? 외워야 돼요. 외워. 시험에는 이게 나올지 나도 몰라요. 이거는 내는 선생님 마음이야. 어렵게 낼 거면 이걸 알고 쉽게 낼 거면 이걸 낼 거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확률상 얘가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다 이걸 낸다 이건 아닌데, 학교가 뭐 10개 있으면은 한 10개 중에 6개 학교는 요걸, 6개나 7개 학교는 요걸 내고 10개 중에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이걸로 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나도 장담을 못 해줘요. 그래서 확률상 조금 더 얘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 것 뿐이지 무조건 이걸로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외우셔야 합니다. 다 외워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찾아주는 거 알려준다고 해도 너네 시험 볼 때 이거 매번 이렇게 해서 찾을 거야? 아니잖아. 그쵸?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면 쭉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바로 보시면, 자, 내가 이거를 쓸 때 외운 걸 갖다가 써놓고 시작하셔도 돼요. 어려우면. 이거 어려우면 외운 걸 갖다 써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도 되거든. 그래서 x세제곱이 1이다. 그러면은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 1이고요.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고 얘가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현재 이거죠? 맞아? 그래서 외운 걸 써놓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메가 100제곱은 자,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을 하면 99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하나를 따로 곱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를 따로 곱해줍니다.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1. 어떤 거? 아, 점으로 하면 뭐? 상관없는데? 문자일 땐 상관없어요. 하지 말래? 아, 이 점? 이거? 곱하기. 우리 숫자에서도 3 곱하기 2 하면은 이렇게 씁니다. 곱하기를 점으로 생략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1이죠? 1 곱하기 오메가 플러스 이거 1 곱하기 오메가 분의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게 뭐야?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인데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이 뭐랑 같다 그랬어? 오메가 제곱이랑 같다 그랬죠? 또는 오메가 바랑도 같고요. 그럼 오메가 제곱이라고 해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이거 어떻게 찾죠? 이제 요거는 요걸 보고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잖아.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항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자, 2번. 얘는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뭐랑 같다?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 또는 오메가 바랑 같다. 맞죠? 근데 오메가 바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꿔주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랑 나오죠. 맞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바분의 1은 이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오메가 바는 오메가로 바꿔도 성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맞죠?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오메가 바는 오메가로 오메가는 오메가 바로 바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맞죠? 그리고 오메가 바 분의 1은 오메가랑 같죠? 그래서 얘가 오메가랑 같네. 그럼 어떻게 돼? 2배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근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됐죠? 됐죠? 다음 1 플러스 얘도 오메가 세제곱에 5제곱 곱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 그럼 18제곱이죠? 그래서 곱하기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세제곱을 이용해서 세제곱의 1인 걸 이용해서 최대한 차수를 줄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에 6제곱에 20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분의 오메가 세제곱에 16제곱이니까 5제곱하면 15제곱 곱하기 오메가. 그러면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쓸 거 없고 1이니까 쓸 거 없고 1이니까 쓸 거 없고 1이니까 쓸 거 없죠?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그럼 봐봐. 이 1 플러스 오메가는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습니다.
얘 이항하면 되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요. 플러스 자,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얘를 이항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뀝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얘네 약분되잖아? 마이너스 1. 얘네들이 약분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고요. 자, 넘어가서 연립방정식으로 가시면 이제 자, 미지수가 두 개이고 1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래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일반적인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말 그대로 우리 가관법이나 대입법 이용해서 풀었던 거 기억하죠? 그쵸?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내용. 여기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써드린 거예요. 됐죠? 여기 특별한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너희가 했던 거 대부분 다 연립방정식은 잘 하시니까. 그래서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원리는 사실상 이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해서 미지수가 한 개짜리로 바꾸는 거야. 실제로 가관법이나 대입법을 이용하면 x든 y든 하나를 없앴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한 개짜리로 바꾸고 그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을 풀어서 x든 y든 하나를 구하면 여기 미지수 두 개인 걸로 올라와서 나머지 하나의 문자를 구했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자, 그러면 이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게 있어요. 자,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거는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한 거는 간단해요. 가관법, 대입법 이런 거 선택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대입입니다. 대입. 자, 어떻게 하냐? 1차 방정식에서 x 또는 y를 구한다 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1차 방정식에 x 플러스 y는 7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x는 뭐 7 마이너스 y든 y는 7 마이너스 x든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로 쓰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2차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구한다야.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알았지? 쭉 넘어가서 문제를 먼저 볼게. 자, 얘는 1차식이고 얘는 2차식이죠? 좀 왔다 갔다 할 거야. 문제랑 개념이랑. 하나씩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할 거라서. 알았지? 자, 봐봐. 원리는 이거야.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1차식을 이항해서 만들라고. 그리고서 뭐 해라? 대입해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25.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 0. 그럼 2로 약분하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그래서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3 이렇게 두 개 써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연립방정식에서는 x만 구하면 끝나나요? 뭐도 구해야 돼? y도 구해야 되죠? 그쵸? 그래서 y는 뭘까요? 그때 자 y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든 여기든 아무데나 1차식에다 넣어서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몇이야? y는 마이너스 3 3 집어넣으면 몇이야? 4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됐어요? 자 선택지 없어요. 대입법만이야. 알았지? 가간법 이런 거 아니야. 무조건 뭐? 대입법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야. 자 얘는 1차니까 얘는 1차끼리 곱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2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끼리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1차를 이항해서 y는 6-x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또 뭐하래? 대입하래. 역시나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y 대신 6-x를 집어넣으면 6-x는 8.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6x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이다. 맞죠? 그럼 인수분해하면 x-2, x-4.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x값은 2 또는 x는 4. 그럼 그때 y 값을 찾아야 되니까 y는 어디서 찾아? 역시나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y는 4 또는 y는 2. 이렇게 되네. 됐죠? 됐죠? 자, 요거는 너희 잘 봐두셔야 돼요. 이따가 또 잘 활용할 거야. 요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이따가 또 활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활용을 보시면 활용도 마찬가지야. 활용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결국은 활용이라는 거는 식을 내가 세우고 식을 세운 거를 기준으로 해를 구한다.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가나다를 보고 먼저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가나다를 보고. 자, 첫 번째. 자, 정사각형 3개입니다. 정사각형. 맞죠? 정사각형 3개. 이때 첫 번째. A와 B의 넓이는 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길이를 X라고 두면 얘도 X입니다. 그럼 얘를 나머지 한 명 모르니까 Y라고 둘게요. 됐죠? 자, 가로 찾을 수 있는 건 얘나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맞죠? 맞죠? 자, 두 번째.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기니까 A의 한 변의 길이인 X는 C의 한 변의 길이인 Y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나에서 생기는 거네. 맞죠? 맞죠? 두 번째 조건이 생긴 거네요. 자, 다로 찾을 수 있는 건 A의 넓이, B의 넓이, C의 넓이의 합은 A의 넓이 X제곱, B의 넓이 X제곱, C의 넓이 Y제곱을 더하면 22다. 맞죠? 그래서 나온 식이 2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2다. 요거 하나가 나왔고요. 그럼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식을 찾아야겠죠? 자, 우리가 놓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길이가 32인 철사로 만든 거야. 그러면 X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Y 하나, 둘, 셋, 넷. 4X를 4Y를 싹 다 더하면 이게 32다. 그쵸? 그래서 얘를 좀 보기 좋게 4로 나눠서 2x 플러스 y는 8 이렇게 써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대입할 때는 이왕이면 얘를 냅두고 y는 8-2x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대입을 해라. 역시나 대입.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8-2x의 제곱은 22. 그럼 전개해볼까요? 자, 6x제곱 4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이 16에 32x 플러스 64에다가 이거 이항하면 빼니까 플러스 44. 그쵸? 그리고 2로 약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22 42죠? 그럼 21. 그쵸? 64에다 22 빼니까. 그러면 요거 3173 마이너스 9 7 더하면 16 마이너스 맞죠? 그래서 3x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3은 0. 그럼 x는 3분의 7 x는 3. 그때 y는 자 여기다 넣는 거죠. 이런 3분의 7 3분의 14 8은 3분의 24 빼면 3분의 10 맞죠? 아니면 바로 이겨라. 3일 때는 3이 6 2 그럼 둘 다 되냐? 아니죠.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누가 커야 된대? x가 커야 된대. 얘 x가 커? 아니죠. y가 크죠. 안 되는 애야.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얘네. x가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a의 한 변의 길이 뭐야? x죠, x?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찾는 a의 한 변의 길이는 몇이다? 3이다. 이런 식으로. 되나요? 되나요? 문제 조건을 보고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첫 번째가 이게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소 귀찮지만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입니다.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입니다. 페이지로는 227페이지 맨 위에 있는 두 번째 거야. 227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두 번째 거. 자,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은 간단해요. 둘 중에서 두 2차식 있잖아. 둘 중에서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은 일단 인수분해해서 1차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방정식꼴로 바꾸는 거야.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제가 문제를 또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문제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거라서. 233페이지의 문제를 보시면 자,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얘를 인수분해 할 건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는 인수분해 되죠. 그쵸? 자, 요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의 특징이 있거든? 특징이 뭐냐면 요 상수항이 0인 겁니다. 거의 99.9%는 상수항이 0인 게 인수분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상수항이 0인 걸 기준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돼요. 웬만하면 돼요. 그래서 얘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해. 그러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 먼저 인수분해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x-2y x-y는 0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야? x는 2y죠. 맞아? 첫 번째가 x는 2y 또는 x는 y 이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밑에는 하나 이제 2차식을 그대로 요건 우리 아직 손 안 댔잖아. 그쵸? 요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냥 건드리지 마. 아무 건드리는 거 뭐 바꿀 거 없이 그대로 써주세요. 그럼 잘 봐. 뭘로 바뀌었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으로 바뀌었죠.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연립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두 개 각각 풀면 돼. 이거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하면 x에다 2y 대입하면 4y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 5y제곱은 10이니까 y제곱은 2.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y는 루트 2 또는 y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때 x는 역시나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2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 두 개가 된다. 물론 너희가 쓸 때는 x를 먼저 y를 나중에 쓰겠죠? 보통 보기는 x 다음에 y가 써져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높이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대입해. 알아서 여기 이거는 아무래나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2x제곱은 10 x제곱은 5 x는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그쵸? 그러면 x가 루트 5일 때 또는 x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니까 그때 y는 xy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며. 같다고 했으니까 y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요렇게 4개입니다. 요렇게 4개입니다. 4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곱했을 때 가장 큰 거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은 8인가요? 아닌데 4죠? 둘이 곱해도 4죠? 둘이 곱하면 5, 둘이 곱해도 5. 그럼 가장 큰 값은 xy의 최대값은 5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연립방정식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자, 요거는 너희가 항상 말하지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이라고 보지 말고요. 이렇게 보세요.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 xy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x 더하기 y와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y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칭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을 때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집어넣고 여기도 x 대신 y를 넣고 y 대신 x를 집어넣었을 때 좌우가 바뀌어도 두 식은 같죠? 얘네들도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칭이라고. 그래서 x, y랑 서로 자리를 바꿔도 원래식과 바뀌는 게 없을 경우 우리는 대칭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x, y 자리 바꿔서 써보고 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x 더하기 y, x제곱 더하기 y제곱, xy로 이루어진 식. 됐어요? 그거를 어떻게 푸냐? 자, 이렇게 풉니다. 첫 번째, x 더하기 y를 a로. 다시. 자, x 더하기 y를 a로, xy는 b로. 됐어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둘까요? a제곱 빼기 2b. 곱셈 공식이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a, 얘가 b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a, b를 구하는 겁니다. a, b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a, b를 구한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기억하라고 했던 거. 이게 x 더하기 y가 a고 xy가 b잖아요. 맞죠? 이거 풀면 돼요. 그 다음.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얘가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이거든? x 더하기 y가 a니까 x를 이항해서 a 빼기 x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방법이죠. 맞아? 근데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얘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자, t의 두 근이 x랑 y인 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이 a고요. 맞죠? 두 근의 합 x랑 y를 더한 게 a니까 t제곱 마이너스 at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이 b인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든 그렇게 풀란 얘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아까 이거 봐봐. 그러니까 얘를 하는 방법이 아까처럼 요거를 이항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고 또는 t제곱 두근의 합이 6이니까 마이너스 6t 두근의 곱이 8이니까 플러스 8은 0 이렇게 돼서 이게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그러면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 그럼 t는 2 또는 4가 나오죠. 근데 얘가 x랑 y 또는 y면 얘가 x죠. 그래서 x가 2면 y는 4가 되고요. x가 만약에 4면 y가 반대로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어디가 이해한대? 여기?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의 두 근을 x랑 y라고 뒀잖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이 6, 마이너스 6이고 두 근의 곱이 8인 거죠. 어디? 요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의 두 근이 x랑 y인 것까지는 알겠죠? 왜냐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찾은 거잖아. 합이 6이다, 곱이 8이다. 여기까지는 됐어?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돼, 안 돼? 되죠? 그럼 우리는 이 해를 xy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해서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인수분해했을 때 t가 뭐랑 뭐 나와? 2랑 4가 나오죠. 그러면은 둘 중에서 하나는 x면 나머지 하나는 y인 거잖아. 그걸 쓰는 거야.
만약에 얘가 x면 얘는 y인 거야. 이해돼? 두 근이 x랑 y라 그랬으니까. 근데 누가 x인지 우리 지금 알아볼라? 모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쓰는 거야. 야, 만약에 2가 x면 y는 4야. 맞아? 만약에 4가 x면 y는 2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둘 다 써준 게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게 어려우면 그냥 아까 이거 대입하는 거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하는 게 아니라 알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이 대입하는 거 하시면 돼요. 이게 대칭인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이런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마플 개념 익힘 4번에 보시면 선생님이 그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 x 곱하기 y 이걸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고 xy 있으니까 우리는 x 더하기 y를 반드시 a로 xy를 반드시 b로 치환을 해라.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위에 거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b 해가지고 얘가 13인 거야. 맞죠? 그리고 여기서 얘는 그냥 b니까 b는 6인 거야. 이걸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그러면 a, b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대입해볼게요. 여기다 6 대입하면 a제곱은 25니까 자, a가 5일 때 b는 6이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5일 때 b는 6입니다. 여기까지 돼? 안 돼? 됐죠? 됐죠? 그러면 다시 이제 a, b를 원래대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a는 x 더하기 y가 5, xy가 6 이거 하나랑 또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일 때 xy는 6 이거 하나랑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각각 푸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기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거 2항에 마이너스 x 그리고 대입해. 그러면 x의 5-x는 6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5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이렇게 돼서 이거 인수분해 x-2 x-3이니까 x가 2 또는 x가 3일 때 y는 몇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2 넣으면 3 여기다 3 넣으면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또 찾아. 2항에 마이너스 x 그리고 대입해. 또 그러면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x는 6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그럼 인수분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3 플러스 3 그쵸?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그때 y는 마이너스 2 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볼까? 마이너스 3이죠? 맞죠? x에다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물론 여기 또는 다 넣긴 해야 돼. 또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 가끔 질문을 해. 이게 해가 보면은 대칭으로 나오죠. 2일 때 3이면 반대로 3일 때 2도 되는 거고. 그쵸?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애들이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이거 해가 대칭으로 나와서 대칭인 식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경우인데 식 자체가 대칭인 거지 해가 대칭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해도 대칭으로 나오는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를 찾는 문제가 하나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용해주면 연립방정식은 사실 이것만 잘 이용해주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어디? 여기? 뭐라고? 요거 아까 a제곱이 25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 5도 있고 마이너스 5도 있잖아. 이항한 거. 이거 이항한 거. 이거 이항한 거. 이항한 거. 됐죠? 왜냐면 우리가 목적이 y는이든 x는이든 해서 대입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 되나요? 됐나요? 그럼 지금 10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보면 다음 거 봅시다. 이제부터 하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 될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내용들이 될 거예요. 자, 공통근. 뭐 공통근이라는 말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공통근. 근은 근인데 공통으로 존재하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값이 존재할 거야. 그쵸?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거잖아요. 근데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의 근을 구했는데 같은 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거를 우리는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통근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으면 두 방정식의 근을 그냥 구해보세요. 방정식 두 개가 있으면 방정식 두 개의 근을 구해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랑 x제곱 플러스 잠깐만 3x 기다려봐 플러스 2랑 이렇게 그럼 둘 다 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해를 둘 다 구하세요. 그냥 x-3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그럼 여기에 근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근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죠. 그럼 공통근이 뭐야? 마이너스 1 그쵸? 둘이 공통으로 있는 거니까. 이거 너무 쉽죠? 그 얘기는 뭐야? 문제에 잘 나오진 않는다. 미안하지만 너무 쉽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로 잘 쓰진 않습니다. 그러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을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우리는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 됐어요? 그리고서 그 알파를 두 방정식에 대입해서 식을 두 개를 찾아주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그리고 그 식을 가지고 최고차항 또는 상수항을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할 거야. 어떻게?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삭제를 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또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문제를 봅시다. 이거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두 2차 방정식의 오직 하나의 공통근, 오직 하나인 공통근. 이 공통근을 우린 뭐라고 둔다? 알파로 둡니다. 왜? 얘 인수분해 못하죠. 얘도 인수분해 못하죠. 미지수 때문에.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 없어.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로 둬. 그래서 뭔 작업을 하냐면 이 공통근 알파를 두 각각을 대입하세요. 알파 제곱 3알파 플러스 m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수항은 어차피 m과 3이니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없앨 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알파 제곱을 없애요. 빼서 빼면 알파 제곱 사라지죠? 그쵸? 그러면 3-m 알파 플러스 m-3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얘 3-m 이렇게 바꿔서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걸 묶을 수 있어.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그럼 3-m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나요? 맞아? 그럼 우리가 요거 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어? m이 3 또는 알파가 1 이렇게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죠? 그쵸? 그럼 m이 3일 때는 3 대입해봐 한번. m이 3이라 그러면은 3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둘이 어때? 식이 똑같죠? 그러면 2차 방정식 해가 두 개인데 식이 똑같으면은 두 해가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공통근이 한 개야 두 개야? 두 개죠.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얘는? 맞아요? 공통근이 하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 알파가 1일 때는 알파가 1이니까 그 알파가 1이니까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 1을 대입해봐. 1 플러스 3 플러스 m은 0이다. m은 마이너스 4다. 자, 한번 되는지 확인해볼까? 해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랑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라서 한번 인수분해 해볼까요? x 플러스 3, 4, x 마이너스 1 요거랑 얘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요거랑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 또는 1 여기에서는 3 또는 1 공통근 1 가지고 있는 거 맞아? 맞죠? 그리고 공통근 여기 1인 거잖아요. 맞아요? 공통근 1을 가지고 있고 하나만 공통근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m값은 얘만 되는 거야. 됐어요? 공통근은 이렇게 찾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공통근을 찾아준다. 자, 그리고 나면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236페이지랑 237페이지 자, 부정방정식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정이라는 말이 뭐야?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왜? 해가 너무 많아서. 맞죠? 해가 너무 많으니까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치? 자, 그거를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실제로 너네 이 부정방정식 중학교 때 해봤어요. 이러면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 들지. 저 인간이 또 헛소리하고 있네. 도대체 난 부정방정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몇 가지를 의심하게 돼.
내가 기억력이 부족한 걸까? 분명히 선생이란 놈은 거짓말을 하진 않을 텐데. 자, 근데 너희는 부정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뭔 미친 소리 같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부정방정식은 해봤거든? 근데 중학교 때는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말은 안 해줘. 언제 해봤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너네 그 연립방정식 처음 배우죠? 그쵸? 너네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기억나 혹시?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 너네 처음부터 가간법 대입법 안 했거든? 1년 전, 1년이 넘는 일이라 기억하기 힘들지? 그래서 기억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에서.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이런 거 있었어.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야, x 플러스 y가 5야. 이때 x, y를 구해봐라. 했을 때 너네 연립방정식 처음 배우면은 이걸 먼저 한 다음에 x랑 y 해가지고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얘가 1이면 4, 2면 3, 3이면 2, 4면 1, 5면 0, 6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해가 계속 나오죠. 너무 많잖아. 맞지? 근데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자, 부정방정식에서 부족한 방정식의 개수 대신 조건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방정식은 문자의 개수만큼 방정식의 개수가 필요해요. 문자가 2개면 방정식이 2개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했던 거고. 그럼 문자가 3개면 방정식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문자가 4개면 4개 필요하고, 문자가 5개면 5개가 필요해요. 그쵸? 그쵸? 근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은 하나잖아. 그럼 이럴 때 얘한테 야, x랑 y는 자연수다 라고 조건을 줘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되는 x값은 요거 4개 말고 더 있어? x, y값? 4개 말고 없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했어요. 처음에.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식은 분명히 하나인데 원래대로라면은 해가 무수히 많아서 구할 수가 없는데 조건을 이렇게 달아버리는 거야. 조건을 달아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제한이 이제 개수가 정해졌죠. 딱 4개로. 맞아? 이걸 우린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첫 번째는 요겁니다. 부정방정식은 일반적으로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 정수 또는 자연수의 조건에서 해를 구하는 게 나옵니다. 됐어요? 정수 또는 자연수의 조건에서. 근데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해서 실수 조건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실수 조건으로 가는 경우는, 자, 방금 했던 이제 정수 조건은 그런 겁니다. 정수 조건부터 볼게요. 정수 조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정수 조건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에 어떤 상수 K값, 이 K는 반드시 정수여야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반드시 정수만 가능하게끔 돼서 요 K 값을 되게끔 하는 두 수를 찾는 거야. 두 수를 찾는 거야.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실수 조건은, 사실 실수 조건은 우리 그 앞에서 해봤어요. 실수 조건은
실수 조건은 첫 번째,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겁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이 조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조건은 뭐밖에 없어? a도 0, b도 0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 이거 해봤잖아. 앞에서 이런 거. 맨날 했던 거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은 0이다. 이거 해가지고 맨날 했던 거 기억나죠? a는 b는 c. 맞죠? 인수분해에서 했던 거야. 고생 공식이랑. 그래서 a랑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 b, c가 서로 다 같아야 된다. 요거 했던 거야. 이게 사실 부정방정식의 기본입니다. 실수 조건에서. 됐어? 근데 가끔 완전 제곱식으로 못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못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어떻게? 내림차순을 쓴 다음. 자,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경우는 내림차순을 쓰고요. 그거의 해가 실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야. 됐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다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얘기. 잘 봐.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말로만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수학은 그래서 말로 보는 것보다 이 글로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아까 뭐라 그랬어? 1차식과 1차식의 곱이 정수가 되게끔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정수를 이항하세요. 그러면 요거 x로 묶어주면 돼. x를 묶으면 x로 묶었을 때 y-3 3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서는 1차식과 1차식 곱이 아니죠.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요 마이너스 3y잖아. 여기는 y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한번 곱해봐. 마이너스 3을 곱해봐. 그러면 요거 뭐가 돼? 마이너스 3y 플러스 9가 되죠. 맞아? 맞아?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같은 9 요거를 더해줍니다. 양변에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잘 봐. x에 y-3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y-3은 둘이 계산하면 5. 그럼 또 묶을 수 있죠? 그러면 x-3 남고 y-3은 5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응. y의 개수?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3으로 묶은 거야. 여기? 요거? 그러니까 그 여기다 곱한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는 거야. 이 모양을 찾아야 얘를 뭘 더해야 될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한 이유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3을 얘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똑같이 생기려면 어떻게 더해야지 똑같이 생기는지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여기에 똑같은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곱한 거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걸 쓴 게 아니라 그대로 냅두는 거야.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9라는 걸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죠? 마이너스 3을 그래서 얘 실제로 9를 더했던 요거 모양 만들기 위해서 9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묶었더니 요거랑 똑같은 게 생겨 안 생겨? 생겼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3을 곱해본 거야. 됐죠? 됐죠?
그럼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곱해서 5가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맞아요? 곱해서 5가 되는 건 어떻게 찾냐? 정수끼리 찾으면 돼요. 1하고 5. 5하고 1. 또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자, 봐봐. x가, 얘가 1이 되려면 x는 몇? 4. 그러면 y는 5가 돼야 되니까 y는 8. 맞아요? 또는 x-3이 5가 되려면 x는 8. 그러면 y는 y-3이 1이 돼야 되니까 y는 4. 그쵸? 또는 x-3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는 2. y는 마이너스 2. 왜? y-3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y는 2. 이렇게 총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해를 더 개수를 줄여서 줄 거면 여기서 정수라는 말보다 가끔 자연수라고도 주기도 합니다. 자연수. 그럼 자연수면 누구만 돼? 얘만 되죠? 그쵸? 그래서 해의 개수를 좀 더 줄여서 줄 거면 자연수라고 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간단해요. 무조건 1차식과 1차식의 곱은 이 정수가 되게끔 해서 둘이 곱해서 5가 되는 값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딱 개별로 구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된 말로 노가다죠?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자, 다음. 자, 실수 조건에서는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라.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들면은 내림차순을 해서 판별식을 써라. 근데,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i. 그럼 얘 완전 제곱식 하려면 몇 필요해? 4. 얘 완전 제곱식 하려면 9. 근데 4하고 9 더하면 몇이야? 13이죠? 그쵸? 13을 4랑 9로 분리한 거야. 그럼 더 이상 뭐 건드릴 거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 안 돼? 됐죠? 됐죠? 그럼 이 완전 제곱식에 x-2의 제곱은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0이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얘도 0, 얘도 0. 그래서 x는 2,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이런 씨. 완전 제곱식 되면 안 되는데? x제곱 6xy 플러스 9y제곱 이거 썼고 x제곱 하나 썼고 플러스 x제곱 6x 플러스 9는 0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제곱하면 0 된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3y니까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그쵸? 사실 자 이거 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서 푸는 거야. 이제 원래 안 되는 걸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고 해봐. 안 된다고 해봐. 선생님 어쩌다 보니 완전 제곱식 되는 걸 찾았는데 안 될 때는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내림차순하라 그랬죠. 그쵸? 자, x에 관한 내림차순 하든 y에 관한 내림차순 하세요. 이 x제곱 플러스 x만 쓰면
2 곱하기 3y 플러스 3의 x 플러스 9y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맞죠? x가 없는 거 요거랑 요거 따로 쓰고 x제곱 쓰고 x 있는 거 묶어서 2로 묶은 이유는 짝수 공식을 좀 쓰고 싶어서야. 짝수 공식. 자, 그러면 판별식 짝수 공식은 자, 요거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결국. 그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무조건 실근이어야 되죠. 왜? x, y가 실수잖아요. 그쵸? 실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공식을 써보면 3y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로 묶어야, 여기 짝수 공식 쓸 때는 앞에 2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짝수 공식 쓸 때는 2 곱하기 어떤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거 했을 때 짝수 공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ac죠? 판별식. 그래서 요 2를 빼주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야 좀 덜 헷갈리니까. 됐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건 ac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쵸? 그러면 전개해볼까? 9y제곱 플러스 3, 3, 9, 2, 18 9 마이너스 18y제곱 마이너스 18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9y제곱 플러스 18y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9로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근데 여기서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 있어? 실수 제곱했을 때 0보다 작을 수 있어? 없죠? 실수는 무조건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럼 작을 수는 없어. 그럼 0은 될 수 있죠? 맞지? 그래서 y가 1인 겁니다. 됐어요? 똑같이 나오죠? y1. 이해됐죠? 그럼 x는 여기다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 플러스 1 대입하니까 3 더하면 6, 2, 12 2x제곱 12x 여기다 1 대입하면 18 이렇게 되고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은 0. 그럼 x는 마이너스 3. 됐죠?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어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사실 완전 정식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완전 정식 되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 문제는 원래 내 예상으로는 이 문제가 완전 정식이 안 됐어야 기분이 좋은데 사실 완전 정식이 돼서 딱히 기분이 좋진 않아. 그래서 아마 여기 부정방정식 파트는 너희 많이 어려울 거예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봐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연립방정식 내용입니다.